범죄 성립요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이렇게 말씀드렸죠. 위법성 떨쳐버린 사유,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지난번에 행위를 위법성, 나쁜 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쁜 짓. 요번에는 이제 나쁜 놈, 책임 조각사유라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 나쁜 놈.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나쁜 짓이어야 되고, 그게 나쁜 짓이어야 되고, 이렇게 정당방위 이런 것처럼 나쁜 짓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나쁜 놈이 돼야 돼. 이렇게. 처벌조항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이 있고, 단계적으로 따져가는 거예요. 1단계 구성요건 해당성, 2단계 위법성, 3단계 책임인데, 해가지고 나쁜 짓까지 위법성이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나쁜 놈인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고, 이번에 사람에 대해서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쁜 짓 2단계 나쁜 짓 위법성 플러스 여기 나쁜 놈 저 죽일 놈 해가지고 비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으로 책임을 좀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야 돼. 그 사람한테 저 나쁜 놈 책임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비난 가능성.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나쁜 짓이지만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 비난하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책임 조각사유. 여기는 위법성 조각사유니까 책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엔 책임 조각사유가 되겠죠. 이렇게 3살 형제 집안에 이제 아들 둘 형제가 있는데 3살 형이 엄마가 아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1살짜리 아기한테 돌도 안 지난 1살짜리한테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건 당연하죠. 그래갖고 엄마가 자꾸 그 아기한테 동생한테만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는 그 동생 그 태어나기 전에는 자기가 엄마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틈에 동생이 미워가지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혔어요. 그 피가 나서 상처를 냈습니다. 상해죄죠. 형법의 상해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3살짜리를 상해가 7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나가요. 그 3살짜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문제 얘기인지 비난할 수 3살짜리를 비난할 수 있는지 3살짜리한테 7년 이하의 징역을 살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거예요. 해가지고 그거 안 되겠죠. 그건 우리가 봐도 너무한 거죠. 너무한 거. 3세인 형을 상해죄로 그러니까 조각사유라는 게 저거 처벌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사유라고 그랬죠. 해가지고 형도 3살짜리 처벌하면 너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4살짜리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5살짜리면 어떨까? 5살짜리도 7년 이하의 징역 좀 그렇죠. 상해죄 이거 5살짜리한테 전과자를 만든 게 그렇죠. 6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14살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14살짜리도 만 14세 미만자, 만 14세 형사 미성년자가 만 14세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13세 뭐 이렇게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상처를 내도 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요새 말이 많죠. 13살, 14살이면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이것도 처벌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14세 되지 아니한 자, 14세 만으로 14세 되지 아니한 자, 만으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구조에 되어 있습니다. 구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세인 형은 처벌조항에 해당되죠.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나쁜 짓은 맞죠. 뭐 정당방위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나쁜 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책임을 물으려다 보니까 이 여기에 해당돼가지고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나쁜 짓은 맞는데 그렇다고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또 하나 뭐가 필요하느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이게 책임 능력이 있나? 책임질 주제가 돼. 책임 능력이 있나?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책임 조각사유 해가지고 책임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 14세 되지 않은 사람은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죄가 안 되면 똑같이 위법성 조각사유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요거 이제 형사 미성년자고, 요번에는 그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9세 발달 장애인이, 그 키도 크죠? 키도 한 170 넘고 180에 가깝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던데, 장애인 복지관 건물 3층에서, 그때 이제 어떤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그 복지관에 왔어요. 봉사활동하러 왔는데, 그 발달 장애인이 정신 그 IQ가 한 60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그때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거의 지능이 3살, 4살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런 뭘 이렇게 던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희열을 느끼고 뭐 그런 적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2살짜리 아기를 3층 건물에 올라가서 던지니까는 당연히 죽겠죠. 그러면은 살해한 거죠. 이렇게 살해했어요. 이게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발달장애인 A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인 건 맞아. 구속요건에 이게 고의를 죽여야 이제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있는 건데, 사실 고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정신지체가 좀 심해가지고, 뭐 사람을 죽인다는 인식을 하고서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뭔지 모르고 하면 그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까는 고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정당방위, 뭐 정당행위 이런 거 해당 안 되죠. 그래가지고, 책임을 물으려다 보니까는 이게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나쁜 짓이라고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요 조항에서는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처벌을 안 받는 거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죄가 안 되면 책임 조각서에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심신장애인에서 심신장애 말고 뭔가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심신장애인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심신상실이라고 그래요. 심신상실. 뭔가 마음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거보다 한 단계 아래가 심신미약이라고 있죠. 심신미약.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서 다 술 취해가지고 나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심신이 미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장하면은 그 법원에서 이제 형을 좀 깎아주죠. 강경사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뭐 출세니 뭐하니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 무슨 씨 사건에서 그게 이제 심신미약이 적용돼가지고 그 감형을 받았죠. 해가지고 그 당시는 형법에 뭐라고 규정이 됐냐면은 감형하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 술 취해서 내가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술 취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어요. 자꾸 주장하니까는 술 취한 게 맞네 그래가지고 심신이 미약했구나 그래서 인정이 됐어요. 심신미약이 인정이. 그러면은 그때는 형법에서는 감형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형을 깎아준 거죠. 그게 이제 12년으로 깎아준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형법이 개정이 됐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감경할 수 있다. 그전에는 감경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서 대부분 다 술에 취해서 발생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조사를 어떻게, 이 사람 계속 기억 안 난다고 버티고, 그럼 뭐 기억을 해보라고 어떻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면은 피해자 진술을 잘 들어야 돼요. 피해자 목격자 진술, 행위 당시 이 사람이 정신이 있었는지 그거를 잘 따져보는. 행위 당시를 가지고 따지는 심신상실, 심신미약은 행위 당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할 때 당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땠는지 그 피해자 진술을 자세하게 이 사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상태가 아니었다. 나 때릴 때 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CCTV라든지 피해자 목격자 조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는 이제 책임 능력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 미성년자 플러스 이제 심신 상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책임 능력도 있어야, 처벌하려면 책임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 평균인, 보통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 같으면 저때 법을 지켰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저때 그 법을 지켰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 같으면 법을 지킬 수 있었는데 왜 법을 안 지켰어? 그래갖고 이제 기대 가능성 그걸 가지고 이제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그걸 지키지 않았어? 이래갖고 처벌하는 거예요. 만일에 나도 저 때는 법을 지킬 수 없었을까? 어쩔 수 없었을까? 그러면은 기대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예요, 지금.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나쁜 짓이지만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나쁜 짓이지만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나 같으면 그때 법을 지켰을 텐데 왜 못 지켰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 하는 거. 나 같으면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법을 지켰을 텐데 왜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그걸 지키지 않았어? 나쁜 놈이네. 이래가지고 이제 비난하는 거죠.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 같은 경우는 저때 법을 못 지켰을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처벌할 수가 없다 이거죠. 책임 조각 사유로 기대 가능성. 좀 전에 책임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책임 능력도 있고 기대 가능성도 있어야 돼. 그래야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판결문이에요. 이게 판결문 보이시죠? 이렇게 판결문 해가지고, 이게 수산업법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창현통원에서 2018년도에 고정, 약식명령 벌금 내라고 그랬더니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법원 번호가 고정이 된 거예요. 해가지고 이렇게 수산업 하는 사람이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기선 권현망 업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멸치만 잡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멸치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고등어 갈치 막 잡는 게 아니라 멸치만 잡으라고 해서 멸치떼를 쫓아다니면서 멸치만 잡는 거예요. 멸치떼를 쫓아가면서 잡으면 멸치만 잡히겠죠. 그러겠죠. 갈치떼 있는 데 가서 멸치 잡는다고 잡으면 갈치가 잡히겠죠. 해가지고 멸치 허가를 받아서 멸치떼를 쫓아가서 멸치만 잡아야 되는 그런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멸치를 잡으라고 그랬더니 멸치도 잡고 거기에 이제 밴댕이도 잡은 거, 밴댕이도 잡았어요. 근데 밴댕이가 멸치보다 좀 크잖아요. 근데 멸치 잡는 그물은 멸치를 잡으려니까 아무래도 그물코가 되게 촘촘하겠죠. 그러다 보면 밴댕이도 끌려오고 고등어도 끌려오고 뭐 이렇게 막 끌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멸치떼를 쫓아가면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고기들은 섞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 그물 엄청 크잖아요. 막 그냥 우리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멸치잡이 할 때 보면은 그물 엄청 큰 그물에서 그냥 걷어 올려가지고 막 쏟아내잖아요. 그거를 그물에서 멸치를 와장창 쏟아내는데 거기에 밴댕이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허가받지 않은 밴댕이까지 잡았어? 그래가지고 수산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그 많은 멸치를 잡는데 거기 밴댕이 좀 섞였다고 그거를 어느 세월에 또 밴댕이를 곤란해 거기서 해가지고 이것은 그 적법행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대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형법에 이렇게 책임 능력, 정당방위 이런 것처럼 잘 규정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은 적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형법에 딱 그런 규정이 없지만은 약간 비슷한 규정은 있는데 그런 명백한 규정은 없지만은 그거를 기대 가능성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도 또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7 내지 10% 상량의 소량의 밴댕이가 멸치와 함께 이거 혼익됐다 그래. 혼익 섞어서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밴댕이는 몸집, 비는 몸 색깔 등이 멸치와 구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물을 걷어 올리는 즉시 가공 및 운반 전원선을 옮기기 전 선원들이 작업으로 밴댕이만 분리해서 해상에 방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멸치 잡았는데 고동하가 오면은 그거를 바다에다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방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밴댕이 섞였는데 그거를 수많은 멸치 중에 밴댕이를 어느 세월에 다 골라내냐 해가지고
그 수산업법에 보면은 관련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데 보면은 혼익률을 인정해주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 20% 이렇게 해가지고 멸치 잡는데 그 20% 정도 다른 고기가 들어왔으면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잡는 거니까 봐주겠다. 이렇게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당시 선고할 때는 7%, 10%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재판이 붙었는데 그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무죄를 선고했어. 이렇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 이게 뭐냐면은 적법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제 항소 이후 그 사건에 대해서 2심으로 해갖고 노가 됐죠. 노 여기 2심 1심은 고 2심은 노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또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어요. 똑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행위에서 설령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밴댕이가 끌려오는 것도 알면서도 잡았냐 모르고 잡았냐 이게 이제 고의인데 이게 뭐 멸치만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 밴댕이도 끌려오네 그거를 알고 잡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멸치 그 수많은 멸치에 밴댕이 몇 개 끌려오는데 그거를 밴댕아 넌 절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 해가지고 무죄 선고한 거는 맞다 이렇게 이제 판례가 된 거죠. 판결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또 이거 폐기물관리법인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인데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도 2심이죠. 해가지고 그 5개의 폐목재를 보관하면서 폐목재 보관하고 이렇게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 사회상규, 야 니네들이 그 폐목재 관리 제대로 안 하는 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래갖고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어.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법을 지킬 수 있었는데 왜 지키지 않았냐?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면 무죄가 되지만은 법을 지킬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너는 유죄가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조사할 때 이런 거 별로 잘 신경 안 쓰는데 법원에 가면은 이런 걸 가지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거구나.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구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면은 반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잘 모르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나중에 검찰에 가서 혐의 없음이 되든지 법원에 가서 무죄가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이렇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 이렇게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사가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 선고도 할 수 있지만은 피고인들은 이렇게 아까 뭐 정당행위 주장하듯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데도 왜 유죄를 인정했느냐 잘못했다 축산물 이상 관리법 위반해서 자 이거 봐라 이게 나는 피고인 C는 피고인 농업주식회사 그 비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남백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2에서 대장균 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다는 사실 보고받고 나서 피고인 B에게 문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C는 이미 제조 납품을 완료하여 유통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2를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법행위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왜 기대 가능성이 없는데도 있다고 선고를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안전난간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야 잘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주식회사 F 아니 그냥 주식회사 F 피고인이 아니라 도급을 도급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회사 F에서 1, 2층 도장 공사 중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부분 2층 복도 도장 공사였고 피고인은 그 D 이모지점 신축물 공사 진행에 따라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 설치를 계획하면서 F한테 이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난간 설치해야 되니까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알리지 않고 해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할 도리 다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해가지고 나는 적법행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날 비난하지 마. 나는 적법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이 요지니까. 법원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아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거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꾸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33명이 지도교수 인솔하에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저 수학여행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청소년들은 이때는 이제 86년도라 식품위생법으로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지금 법하고는 좀 다르죠. 이 당시 판례 했을 때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34명 중에 여러 명에 대해서 이제 신분증 보여주세요 쭉 하니까 다 대학교 3학년이고 다 미성년자가 아니야. 미성년자가 아닌 상태로 입장시켜도 돼. 그래서 쭉 다 했는데 나머지 34명을 어느 세월에 그걸 또 쭈룩 들어오는데 34명 다 사실 신분증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앞에 한 8명, 9명 봤더니 다 성인이 맞아. 그래가지고 다 하기고 뭐 하니까 그냥 얼음 들어가세요. 이렇게 다 했는데 34명 중에 한 명이 대학교 3학년인데도 미성년자가 한 명이 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받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억울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업주를 미성년자 출입증 이때는 식품위생법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게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적법행위를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에요. 그럼 요거는 또 다른 사례고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이 사람이 이제 근로기준법의 기대 가능성은 근로기준법에서 많이 다투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제 퇴직한 사람한테 대해서는 사장은 퇴직한 사람한테 대해서 2주일 이내에 퇴직금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거 못하면 이제 고발당해서 처벌받는 건데 근데 그건 이제 고의로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고의는 지급하지 못한다는 고의는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지 재산 다 팔았어요. 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하려고 원래 사장들이 자기 재산 빼돌리고 이렇게 나자빠져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지가 할 도리 다 해서 집도 팔고 모두 해가 대출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빚을 메꾸다 보면 또 지가 할 도리는 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못 준 거예요. 그거를 자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처벌하기엔 이 사람이 좀 억울하지 않느냐. 책임 조각서에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자기가 할 만큼 다 할 도리 다 했는데 그 사람한테 대해서 어떻게 또 그 법을 지키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무죄 선고된 사건. 근로기준법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조사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 기대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은 있지만 나쁜 짓은 맞지만은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책임 능력도 있죠. 그 책임 능 미성년자 심신상실 아니니까 그런데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을 묻지 못했다. 북한으로 납치 또 기대 가능성 말씀드리면 북한으로 납치된 어부가 이제 과거에 좀 68년도 사건이에요. 도는 이거 대법원 사건이고 해가지고 북한으로 납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야 너 북한을 찬양하는 방송이 이러면은 거기서 나는 찬양 안 해 이래버리면 자기 죽는데 어떡할까 그거를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 이것을 이제 기대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강요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강요된 행위. 내 목숨이 위험해. 그 말 안 들었다가는 내 목숨이 위험해. 그럴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가지고 찬양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다시 또 와가지고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했는데 북한을 찬양 고만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떡할까 이거? 가서 거기 북한에 끌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거기서 대들다가 집에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강요된 행위 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95년도인가 6년도 그쯤에 그 지존파 사건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 그 이 세상 모든 부자는 우리가 다 죽인다 뭐 그런 이제 행동 강령을 해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납치해다 막 살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 같이 이제 그 데이트를 했는지 같이 있던 남자 여자를 납치를 해가지고 남자는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해자 여자죠. 여자한테 이제 우리가 죽이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너도 도와야 돼 이렇게 아니면 널 죽일 거야. 도울 수밖에 없겠죠. 해가지고 그럼 살인 방조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납치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 너도 죽여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럼 살인죄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은 나중에 그 여자가 피해자 여자가 탈출해가지고 뭐 신고해가지고 이제 일망타진이 되는데 그럼 그 여성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자기의 생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 해가지고 그 여성에 대해서는 그 죄가 안 됨이 되겠죠. 이게 죄가 안 됨.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는 죄가 안 됨이 되겠죠.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 사건은.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나쁜 짓을 적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이제 기대 가능성이죠. 이렇게 기대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요구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 이렇게만 돼 있고 아까처럼 뭐 근로기준법처럼 돈을 못 물어줘요. 이렇게 지급을 못 해요. 이렇게 그런 기대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는데 이런 기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규정만 있지. 아까 그 저기 뭐 밴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범죄 수사할 때는 그러한 기대 가능성, 법에는 없지만은 그러한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적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따져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임 조각사의 기대 가능성, 아까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이렇게 책임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정당방위, 아까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이죠. 그런데 또 요게 있어요. 요게 기대 가능성,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아까 그 군인 살해 사건도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이게 그 전에 저런 언론 보도된 거 있었죠. 이렇게 밤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너무 또 저기 때려가지고 완전히 거의 사망 이를 정도로 이렇게 그 대항하느라 거기 이제 대항하다가 너무 그렇게 또 너무 강하게 대항해가지고 그 과잉방위가 여기 이제 여기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 이게 과잉방위죠. 과잉방위 해가지고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막 이렇게 따진 적이 있었죠. 그런 행위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요것도 주장해 볼 수 있겠죠. 그 피고인 측에서 그저 때려가지고 입건된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도둑놈 때려가지고 입건된 사람은 그런 부분들 긴급피난도 마찬가지. 긴급피난도 본주에 준용한다 했으니까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긴급피난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 이거 판례가 좀 거의 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능력 플러스 기대 가능성 플러스 이제 위법성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위법성 인식. 이게 나쁜 짓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처벌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인지 몰랐다 그러면 처벌하지 말라는 이런 취지겠죠. 그래가지고 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들을 피해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사이트 Y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으므로 그 저작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사진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음. 그러니까 저작권법 위반에서 상표법 위반이네. 상표법 해가지고 그 저작자 그 승낙을 받든지 그 승낙 없이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인식할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렇게 충분히 인식된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거죠. 업계 관행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주 주장도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나쁜 짓이고 위법성, 아까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플러스 위법성까지 인식해야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가다 마우스가 이게 잘 안 되네요. 요거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인 노무사가 속해 있는 이를 통해 국가보조금이 보조금에 관한 그 법률 사건에서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청년 취업 인턴 제도가 있음을 알게 해서 위 사무소에 청년 인턴제에 관한 일체 업무 처리를 위임하고 위 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보조금 편취의 고의, 일부러 그랬다는 거 플러스 나쁜 짓이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다 맡겨서 했기 때문에 위법성 나쁜 짓인지도 몰랐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판결이 어떻게 났겠죠? 이 부분에 결론이 났겠죠. 해가지고 법원에서 가면은 위법성 인식 부분에 대해 고의 플러스 위법성 인식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나쁜 짓이고 위법성을 인식해야 위법성 나쁜 짓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나쁜 놈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책임 능력 플러스 기대 가능성 플러스 위법성 인식 다 갖춰야 되겠죠. 그 위법성 인식 양형의 이유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위법성을 인식했는데 좀 덜 이렇게 확실하게 인식한 게 아니라 그 좀 까다로우니까 위법성을 인식하긴 했는데 위법성을 좀 약하게 느꼈네. 잘 몰랐을 수도 완전히 몰라 그러면 안 되니까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네 해가지고 양형에 이렇게 반영해서 그것을 깎아준다든지 그런 근로기준법에서 이렇게 그런 변제한 점 뭐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 여부가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록 채권자가 민사법상 이의 유법 없는 공탁금 수령의 법률상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전 소비대차 거래에 있어서 이자 제한법의 존재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는 거래계의 실증에 미쳐볼 때 막연하게나마 이 사람은 자꾸 자기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니까는 그거를 판례에서 깨트리는 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나마 자기 행위에 대한 위법이 인식이 있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그러니까 판결문에서는 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해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게 해주면 좋은데 뭐라고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이게 있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본다는 건 안 돼. 못할 바 아니므로 그러니까 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임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거 비비 꽈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 모든 문서는 제3자가 봤을 때 아주 쉽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판결문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위채권자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아니므로 위채권자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자꾸 이제 고의도 부인하고 위법성 인식도 부인하고 그러니까는 위법성 인식이 있었던 거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률 착오가 범위를 조각하는 경우, 범위를 조각하는 경우, 그 판례에서는 위법성 인식하고 고의하고 이렇게 주로 연결을 시켜요. 위법성 인식은 책임 요소인데 책임 조각 사유, 책임 요소인데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위법성 인식이 있는데 이거하고 고의하고 자꾸 연결이 되어 있죠. 법률 착오, 이거 이제 책임 부분인데 법률 착오, 책임 조각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인데 범위를 조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향토외부 설치법에서 주민등록 이전하면은 향금법 신고도 또 해야 돼요. 주민등록 이전한다고만 그친 게 아니라 74년 옛날에 이걸로 처벌받는 사람들 많았죠. 벌금 10만 원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예비군 신고는 별도로 또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다고 이제 재판이 붙은 건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데 대원 신고해야 할 것이긴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같은 주소에 대원 신고가 돼 있었어요. 대원 신고가 돼 있었는데 딴 데 주소 옮겼다가 다시 이렇게 주민등록 했는데 다른데 이미 대원 신고 주민등록 기존에 주민등록 하면서 대원 신고를 했다가 주민등록만 다른 데 옮겼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군 그 신고 안 했다고 처벌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대원 신고가 돼 있는데 내가 왜 또 그 신고를 해야 되느냐.
법상으로는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착오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조각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가 선고된 그런 사건. 이런 거 이제 행정사범에서 이게 이제 이런 걸 중요시하죠. 이런 사례가 좀 종종 있죠. A가 산림사업을 하면서 행정청의 허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이거 무슨 내가 저 골프장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행정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무도 다 자르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공무원이 무슨 허가 받은 적이 있으니까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딴 데도 좀 물어봤는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괜찮다는데 어디 가서 더 물어봐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재판이 받은 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당되면 이제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조각사유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처벌하면 너무한 거 아니야? A 처벌하면 좀 너무한 것 같죠? 담당자가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어디야 하소연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지. 해가지고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죠. A를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가? 법률에 착오해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를 많이 따지죠.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법성 인식 해가지고 구성력 해당성 책임 위법성 책임 이렇게 책임 조각 사유에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위법성 인식 세 가지가 있어요. 법률의 착오 16조 법률의 착오. 그 조사할 때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진짜 물어봤는지 이런 판례가 있어서 처벌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산림청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국방부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거는 국방부 담당 공무원이 그랬다 그래도 그거는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물어봐야지 엉뚱한 데다 물어보고 물어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도 잘 따져보셔야 되고 그 16조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걸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인데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고 하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왜 담당자가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해가지고 자기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데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심사숙고하거나 조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조회를 한다는 계기가 있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가지고 무슨 노력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입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해가지고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처벌하는 거죠.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의 개인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해야 된다. 개개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2005도 3717 판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률의 부지라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범 피의자 신문조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피의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10건 중에 9건은 몰랐다고 그래요. 그건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네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한 사실에서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야지. 너 이거 처벌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또 처벌받는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이라는 걸 인식을 못했다.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조목마다 좀 다른데 해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조사 잘해놓고 나중에 처벌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이래가지고 보내버리면은 검찰에서 다시 검사가 이 부분에도 좀 확인해보라고 제지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 그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 처벌조항이 있다는 건 몰랐다는 거죠. 그런 거. 처벌조항이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착오로 법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의 착오로도 볼 수 있는데 이론상으로 보면은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법률의 착오라고 이렇게 보기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무식한 건 네 사정이고 이래가지고
무지한 건 네 사정이고 그래가지고 처벌해버려요. 이렇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 물어보고, 너 이거, 산지 전용 허가를 허가받지 않고 산지 전용한 사실이 있냐? 예, 그런 사실이 있다. 다 물어보고, 거기 고의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 거 알았나요? 그럼 몰랐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게? 고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실을 알고 산지 전용을 해야 고의가 있는 건데, 그 처벌조항을 알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몰랐다고 그러니까는 고의도 없어, 이거 없으면 인식도 없어. 어떡할 거야 이거?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몰랐어요 그러면 그냥 다 법률의 부지로 그냥 다 처벌해버리겠다 이렇게. 형법 16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나와. 이게 법률의 부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정당한 이유로 나왔는데 단순한 법률의 부지.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몰랐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 그거는 처벌하겠다. 그거는 못 봐주겠다 이렇게. 그 법률의 부지는 책임조각 사유 아니다. 법률의 부지는 책임조각 사유가 아니다. 법률의 착오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물어볼 때 그 피의자 신문 조사할 때 그 처벌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나?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처벌받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하면은 괜히 복잡해져요. 다음 시간에 왜 복잡해지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범죄 성립 요건 중에 다 말씀을 드린 거죠. 첫 번째 시간에 구성요건 해당성, 두 번째 시간에 위법성, 세 번째 시간에 책임, 이번 시간에 책임에는 뭐가 있어? 조각사유에는 책임 능력, 기대 가능성, 위법성, 인식 이 세 가지 다 갖춰야 처벌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한 시간 더 또 이제 보충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